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출시된 지 10년이 됐지만 도내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생이 글로벌 해외 연수에 참가하려면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을 봐야 합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농어촌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 생방송 토론회에 나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올해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가 출시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문희 씨는 지난해 11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빠듯하지만 혹시 닥칠지 모를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하다 보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달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한 뒤 폐업을 하거나 고령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만 1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은 전국의 대상자 700만 명 가운데 고작 93만 명. 전북은 이보다 더 낮아서 25만 명 가운데 2만 명에 불과합니다. 도내 자영업자의 4분의 3이 가게를 혼자 운영할 만큼 영세해서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입의 필요성은 더 큽니다. 조기 퇴직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영업난에 폐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사대보험이나 그런 걸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됐을 때 바로 급빈증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불입금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노란우산 공제가 출시된 지 어느덧 만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해 초등학생의 글로벌 해외 연수 선발 과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평가에 반영할 학교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서 영어 능력 인증 시험으로 대체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사실상 학생 추천을 포기하면서 사교육 유발과 농촌 학생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글로벌 해외 연수에 참가할 초등학생은 무조건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을 봐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가 학생을 추천했지만 올해는 추천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발 기준이 바뀐 것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에 성장 평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지필고사가 사라지면서 객관적인 성적 산출을 할 수 없게 되자 평가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 대신 손쉽게 학생 추천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단은 일제고사 정량식 평가로는 학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선발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했죠.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교육의 교육권과 평가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적 영역에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권한을 외부 기관에 의존해서 이렇게 선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교에 앞으로 고유한 어떤 교육, 평가, 장학생 선발 기능이 오히려 위축되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어 시험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면 사교육 유발과 함께 도농 복합 도시의 경우 농촌 지역 학생이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번 주에 잇따라 전북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는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 거점으로 만들고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에서도 농생명 중심지 공약을 내걸어 전북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경선 후보는 새만금 개발과 관광 산업을 중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가운데 서부 내륙 관광 권역 사업은 충남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상평 인사와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기본소득제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군산조선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와대에 전북 담당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산하기관으로 국제평화기구를 설립해 전북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는 전북을 몇 차례 찾았지만 지역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경선 후보는 농촌과 농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식량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시아 농생명밸리 조성과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전라북도가 만든 대선 공약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선 후보가 방문해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선관위가 민주당 모 후보 출정식에 대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특정 학과의 단체 문자방에서 ARS 참여 인증번호를 수집한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출정식 참석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는지, 또 ARS 인증번호 수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가 있었는지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했거나 동원했다면 이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등 호남의 6개 방송사가 공동기획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탕평 인사와 제2국무회의, 예산 이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치열한 설전도 펼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위해 차별 없는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은 차별 없는 인사입니다. 장차관 인사 때마다 지역별 비율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시도지사들을 따로 모아 제2국무회의를 열겠다며 지역 소외론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원초적으로 지역 재정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 불균등성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과 청년 등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로 예산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학생, 아동 이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걸 호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약 4조 4천억이 매년 호남 경제에 풀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과 재벌의 우호적인 문 후보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한 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불안한 대세론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려면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분열 정치를 청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JTB는 내일 오전 7시 40분부터 75분 동안 국민의당 경선 후보인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등 3명을 초청해 국민의당 경선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 배경을 따지는 전북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이 불출석해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특위는 김광휘 당시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MOU 체결 배경과 진행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국장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홍 정무부지사 등 현 도청 공무원들만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특위는 김광휘 국장의 증인 조사가 끝나면 이어 김한주 전 지사와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정원율 익산시장의 추가 증인 채택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 첫 증인부터 출석하지 않아 김한주 전 지사와 정원율 익산시장의 출석 가능성도 높지 않는 등 특위 조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쓰레기 시설 유치 주민들이 지원금 갈등으로 빚어진 쓰레기 대란을 푸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전주시는 시의회가 금지한 주민지원금 현금 지원을 다시 허용하고 6년 뒤 지원금을 50% 올려주는 대신 주민감시원의 반입검사를 표본검사로 바꾸고 감시원의 위반 차량 처분권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반부터는 쓰레기 수거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전주시가 공개적인 설명이나 양해를 구한 적은 한 차례도 없어 시민과의 소통은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올해 완전 개통되면 전북에서도 본격적인 해양 관광 시대가 열리는데요. 섬들이 차례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를 김진영 기자가 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신시도에서 시작한 고군산 연결도로가 무녀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고군산 대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탑의 높이만 105m, 돛담배 모양의 고군산 대교는 국내 최초의 비대칭 현수교입니다. 멀리서 신선들이 놀았다는 손유도가 들어옵니다. 모래사장을 바라보는 망주봉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지난해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의 일부 개통으로 천혜의 절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치는 하얀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도 눈 앞에서 볼 수가 있고 바람도 좋고 모든 거가 다 좋았어요. 올해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끝나면 고군산 군도는 섬이 아닌 육지가 됩니다. 8.7km의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이곳 선유도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해상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섬 곳곳이 방치된 해양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은 4년 뒤에나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이 매우 활성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관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맞이할 해양 관광 시대를 대비해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여고생이 자살한 LG U+ 전주 고객센터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후 근로감독관 8명을 LG U+ 전주 고객센터에 파견한 뒤 실습생 급여와 근무 시간 등 그동안 불거진 문제에 대해 일주일 동안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가 끝나면 사흘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창과 부안, 순창의 시내버스가 단일요금제 대신 거리요금제를 채택해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은 전주와 완주, 정읍, 김제 등의 경우 단일요금제를 채택해 시내버스 요금이 1,400원에서 많게는 2,000원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창과 부안, 순창은 아직도 거리요금제여서 시내버스 편도요금이 5,000원, 왕복요금은 10,000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장명식 의원은 남원시도 오는 6월부터 단일요금제로 바꿔 버스요금을 2,000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고창군과 부안군, 순창군도 서둘러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주민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사기획판의 정윤성, 권만택 기자가 취재한 8천억 낙후 개발 사업 실태 보고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보도부문 기획보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8천억 낙후 개발 사업 실태보고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쏟아부은 8천억 원의 예산이 대부분 도로 건설 등 토건 사업에 집중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내적 발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 남원 춘향골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시장 상인들에게 안전점검 생활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남원소방서 등은 상가의 전기와 소방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의 보조 연료 탱크가 훈련 도중 새만금호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5분쯤 군산시 옥서면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에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가 기체에 문제가 생기자 보조 연료 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사업단 등이 공군과 함께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5월에도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에서 전투기의 보조 연료 탱크 2개가 떨어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전라북도 7급 공무원 4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20대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 9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SNS 단체 대화방에 전 여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가 알고 지내던 남성 68명을 SNS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전 여자친구 때문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조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